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김주희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여행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여수공항은 이용객이 75% 가까이 늘어 국내 공항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역 항공업계는 여전히 고민이 큽니다. 여수공항에 취항한 항공사들이 최근 항공기 간편과 운항 중단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수공항의 적자는 여전히 수십억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굵직한 국제 행사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지역사회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부권의 유일한 항공 관문인 여수공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민정호 여수공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계성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승 청암대 호텔항공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여수공항이 50년이 지났어요. 개항 반세기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좀 그 역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공항장님께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저희 여수공항이 1972년도에 개항이 되고 나서 바로 대한항공이 그 여수 김포간을 운행을 하게 되었고, 그 뒤에 1977년에 아시아나 그 여수 제주간 정기 노선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90년도에는 저희 그 한국공항공사에서 여수공항을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후에 92년도에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정식 취항을 하면서 또 여수 김포간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98년도부터 여수공항 확장 공사가 시행이 됐고, 특히 2004년 11월에 그 현재 그 활주로와 관제탑이 운영이 되게 되었고, 그 이듬해인 2005년에 비로소 현재 그 새로운 그 청사가 개관이 되면서 운영이 되게 되었죠. 또한 그 현재 그 청사를 가지고 2012년도에 그 여수 엑스포 박람회 개최 시에 국제선 부정기 운항을 지원을 하였고요. 2020년도 코로나가 오면서 그 대한항공이 철수를 하고 그 여수시의 그 염원이었던 그 조비용 항공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주항공이 신규 취항을 해서 여수 김포 제주간 운항을 시작하였고요. 또 6월 달부터 진에어가 신규 취항을 해서 여수 김포간에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2021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1월에 드디어 저희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이용객 100만 명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월 달에 플라이강원에서 운영을 시작하면서 여수 양양간 운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4개 항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72년도에 첫 취항을 해서 이제 반세기 동안 이제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여수공항은 지역민들한테도 좀 이렇게 많은 이런 의미가 있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50년이 됐습니다. 초기에는 건교부의 간이공항으로 시작을 해서 아까 공항장님 이야기하셨듯이 공항공사에서 이제 인수를 했었죠. 초기에는 여천산업단지 발전과 함께 엔지니어, 그다음에 비즈니스맨들의 출장이 이제 주를 이루었고요. 77년에 제주 취항을 하면서 이 전남 동부, 그다음에 영남 서부권에서 신혼여행을 가는 아주 유일한 통로가 또 여수공항이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어떤 특수계층이 이용하던 공항, 비행기 타고 서울 갔다 왔네 그러면 대단한 눈으로 쳐다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소득 증대, 그다음에 갖춰본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일반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고, 특히 2004년에 여수공항 확장이 되면서 조금 더 대중에게 더 깊이 다가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하고 정말 한반도의 끝 여수하고가 이제 1시간대에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역민의 어떤 삶의 질의 변화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요. 특히 수도권에서 남쪽 끝 여수, 순천 가려면은 기차 타고 뭐 8시간 가야 되고 10시간 가야 되고 했던 시절에 1시간 만에 접근했더라는 것은 어쩌면은 굉장히 큰 이동의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박계성 이사장께서는 이제 여수공항에 대한 지역의 이런 기억들 어떤 기억들을 좀 갖고 계신가요? 아주 오래전에 여수공항에는 이제 프로펠러 비행기가 떴습니다. 바람이 좀 심한 날은 막 고개하듯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갔던 기억들이 나는데 그랬던 공항이 이제 100만 명이 넘는 이용객을 기록하는 이제 공항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제주 노선이라든가 뭐 강원 양양 노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렇게 늘어나면서 여수공항의 이용객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긴 했는데 이제 최근에 제주 항공이 철수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전남도에서 이 여수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들 손실보전금을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서 참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수공항에 있는 제주항공이 나가서 지금 무안공항에서 국제선으로 12월부터 동남아 취항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점도 좀 많이 좀 의구심이 있고요. 이제 연간 2천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전남 동부권에 오고 있고 또 국내 최대의 임해 공업단지가 있는 이 지역의 이 거점공항이 여수공항인데 이 여수공항을 과연 이렇게 계속 차별화할 건가 하는 것 좀 문제는 이제 좀 앞으로 주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라도 쪽지 예산이라도 넣어서 이 손실보전금 2023년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죠. 정치권과 전남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고요. 일단 이렇게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이제 국내 여행이 증가하면서 여수공항 이용객이 2021년 11월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이제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러면은 여수공항의 항공 노선 운항 현황과 이용객 추이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그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2019년도죠. 2019년도에 그 여수공항 이용객이 63만 명이었고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도에도 그 65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14개 공항을 살펴보면은 코로나가 발생했음에도 늘어난 그 공항이 유일하게 여수공항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어떤 혜택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그 이점이 있었던 거죠. 다음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에 그 112만 6천 명을 수송을 하였고 금년 지금 9월까지 현황을 보면은 그 82만 명을 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한 100만여 명 정도가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개 항공사가 운항을 하고 있는데 그 여수 김포간이 지금 약 62%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요. 여수 제주간이 34%, 그리고 여수 양양간이 금년 2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4% 정도 해서 그렇게 지금 운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수로 하면은 몇 편이나 되는 거죠? 지금 전체 9월 달까지 5,700, 약 한 5,800편이 되겠네요. 5,800편 정도요. 그렇군요. 그럼 전라선 고속철도가 사실상 이제 지역의 이런 교통망에 굉장히 큰 이런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뭐 여수에서 용산, 그다음 서울역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용객 수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상대적으로 그것이 이제 항공기 이용을 줄어드는 원인이 됐다라는 뭐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통계상으로는 약간 뭐 그렇게는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 고속철이 운항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11년에 순천 완주간 또 고속도로도 개통이 되면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진 게 이제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2012년에 여수 엑스포가 열리면서 바로 이렇게 감소세로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2013년부터 이제 이용객 수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2016년부터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마 여수가 관광 목적지로 이제 자리 잡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장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9월 달까지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벌써 한 3% 가까이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속화 이야기가 나오면은요, 그 전에는 하루에 14편까지 운항이 됐었어요. 그러면 낮에 해 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1시간에 한 대가 이렇게 뜨고 내렸다는 이야기인데, 그 뒤로 줄어들 때는 2시간에 한 대꼴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 간편에 대한 불편은 체감적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고속철에 표가 없으면 비행기를 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고속철의 영향은 분명히 있었다고는 보지만, 여수의 어떤 관광지가 이렇게 명소화됨으로써 지금 이상현상이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수공항은 이용객이 늘었다. 그래서 고속화가 분명히 있었지만 여수공항은 다른 데하고 다른 통계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관광 수요가 늘어나고 네, 있다는 늘어나고 말씀이신 거죠. 있다는 거. 네. 이렇게 이제 항공편이 이제 축소가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부터죠. 이제 여수공항에 취항한 항공사 한 곳이 철수를 결정하고 이제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이제 저희들가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일단 그 가장 큰 그 원인은 저희 그 여수공항의 어떤 그 수요 부족 문제가 아니라,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국제선 그 활성화에 따른 그 기재 운영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그 환율 급등에 따른 그 저비용 항공사들이 항상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리스 이자 부담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겠지만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던 그 지자체의 그 재정지원금 그 축소 문제도 역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자 부분이나 이런 재정지원금 부분들 때문에 예. 이제 항공사들이 이제 철수를 결정했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올해 운항 축소 때문에 100만 명이 넘었던 이용객 수가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한 60만 명 수준으로까지 감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도 불편이지만은 이제 뭐 지역 경제, 이런 관광, 뭐 이 전체적인 영역에서 이런 현상들이 작용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박계성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제주항공이 연간 45만 50만 명 정도를 하다가 이제 지금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여수공항에는 그 항공 편수와 좌석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60만 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KTX가 있긴 하지만 KTX도 여전히 지금 좌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증편을 지금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KTX가 역시 좌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수공항에 이런 편수와 좌석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손실보전금도 뭐 삭감을 해버리고 이러면서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이 여기 계속 있어야 될 어떤 그 당위성이나 의무감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수, 순천, 광양 또 주변 지역까지 하면 약 10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공항인데, 이 여수공항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전남도가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업적으로나 관광 측면에서 여수공항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결국은 이 여수공항의 경쟁력이 전남 관광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여수공항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전남 동부권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알려진 이런 그 관광지도 많고, 또 박람회라든가 대형 행사를 했기 때문에 국제적 인지도도 높고, 그래서 장차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적지가 결국 여수공항이 아니겠는가. 그럼 여수공항이 계속 그런 활성화 가능한 이런 준비들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지자체나 정치권에서 너무 좀 무관심하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어때요, 교수님? 그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고속화철도가 들어오면서 사실 그 장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공 운송 사업이 갖는 특성은 또 따로 있거든요. 결국에 고속성이 거기에 있을 거고요.
고속성에 의한 국제성도 포함이 되고 공익성, 뭐 서비스성 이런 것들 다 같이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 초점에서 보면은 여행객들에게는 이 편안함하고 효율적인 면을 추구하는 여행객이 또 있는가 하면 모험, 도전, 불편함 또 감수하는 그런 여행객들도 사실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성의 교통성을 이 공공에서 영역에서 공급을 갖다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익성을 함께 갖고 있는 항공 산업이 만약에 이 편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당연히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따라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을 통한 그 지역 경제에서도 당연히 마이너스적인 부분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항공편의 증감이 공항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좀 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여수공항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다른 부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도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어쨌든 항공 편수가 줄게 되면은 그 이용객 입장에서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항공기 그 시간대 부분에 대한 그 이용객들의 그 선택 사항이 줄어들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또 그 항공사의 그 부담 때문에 또 가격이 또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이제 앞서 이제 패널들께서도 몇 차례 이제 언급을 하셨었는데 이제 전남도가 지원하는 손실 재정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남도가 여수공항에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항공사에 지원하는 건가요? 항공사에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 그 여수공항에 지원하는 거는 일체 없습니다. 그럼 손실 재정 지원금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알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항공사가 지금 여수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가 지금 현재 그 운영 상태로는 그 쉽지가 않죠. 계속 사실 적자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남도 같은 경우에 그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운항하는 그 항공사에다가 작년 같은 경우 그 아시아나항공, 그 제주항공 진해에 각각 그 4억, 2억씩 그래서 총 10억을 그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손실에 대한 그 재정 지원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항공사들이 운항에 따른 손실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운항 편수를 줄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보전금을 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전남도가 이제 지난해부터죠. 네. 이제 손실 재정 지원을 중단했어요. 네. 그렇죠?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지난해부터 중단한 건 아니고요. 네. 지난해에 이제 10억을 지원을 한 거고 금년에 그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그 예산 부분을 무안공항으로 이제 활성화 부분으로 돌리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 여수에 운항하는 항공사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그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지원이 중단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공사들의 재정 지원 중단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 본사에 그 항공기를 이제 여수공항에 계속 운항해 달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수공항이 수요가 부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주공항 가는데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가 부족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항공사 지점에서도 본사에다가 계속 그 유지를 시켜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떨어지는 거죠. 지점 입장에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본사에서 이렇게 그 항공기를 빼서 국제선으로 돌리겠다 하면은 그래도 유지를 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설득을 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분이 없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전남도가 손실 재정 지원금을 삭감한 데 대해서 지역 사회에서는 전남도에 이제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저희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입장을 냈고요. 그다음에 여수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도 우려를 표명을 이미 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2023년 그 손실보전금 지금이라도 예산 세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해서 여수의 공항에 취항하는 이 항공사들 지원하는 것들이 끊기지 않도록 다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여수공항의 활성화 대책들을 촉구하는 지역계 이런 활동들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미 이제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이런 항공사들은 손실 보전 지원금이 끊기니까 이미 올해부터 이미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지역사회가 사실 잘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완이 돼야 되고. 뭐 무안공항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결국 무안공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수공항의 지원금을 빼서 지금 가는 상황들이 됐고 항공기도 여수공항에서 빼서 무안공항에 국제선을 띄우기 위해서 지금 빼가지고 간 상태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지금 무안공항이 뭐 21년도에 그 이용객이 7,529명입니다. 여수공항 110만입니다. 최근 5년간 무안공항이 838억 적자, 국내 공항 중에 적자가 가장 큰 공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무안공항의 밑빠진 독이 물붓기다, 뭐 애물단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안공항도 살려야 되지만 정말로 잠재력이 있는 공항은 여수공항이기 때문에 여수공항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을 지금 아낌없이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적자는 난제 속에서 여수공항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텐데요. 이제 여수공항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항공편 축소 지원금 삭감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제 지역 사회에 꾸준히 여수공항 활용 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승 교수님?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그 전부터 논의를 해왔고 주장해왔던 게 이제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기 위한 LCC의 취향. 근데 그거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덕인지는 몰라도 어찌됐건 이용객 수는 굉장히 증가를 갖다 했었습니다. 그 선택의 폭이 넓은 항공편의 제공, 그다음에 노선의 다양화. 그래서 플라이 강원이 양양 취항하면서 역시 또 잘 운항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부정기 국제 노선도 이제 요구를 갖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남해안 가운데라는 이런 장소성을 바탕으로 해서 여수 공항이 활성화가 된다면은 남해안 지역 발전에 큰 원동력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항공편이 들쭉날쭉 노선이 들쭉날쭉하면 일반 이용객뿐 아니라 여행 수요도 결국은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선들을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여수공항은 이제 국내 여객 수요도 수요지만 국제 여객 수요를 결국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수공항에 국제선이 취항을 하게 되면 이 여수공항은 무안공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성을 갖는 그런 공항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풀리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이제 해외 이제 국제간 항로들이 열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여수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국제 외국인 관광객들을 여수로 불러들이는 이런 이제 기능들을 또 이제 공항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여수공항은 더 활성화될 것이다. 또 특히 이제 여수공항은 이제 무안공항은 서남권에 있는 공항이지만 여수공항은 경남, 전남을 아우르는 남해안 남중권의 거점 공항의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장점을 잘 살려야 여수공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공항장께서도 최근 여수공항 활성화 협의회 2차 여수공항 활성화 협의회 회의를 개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일단 저희가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 지원금 부분과 저희가 노선 준편이라든지 신규 항공사 유치 추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또한 현재 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이라든지 또한 공항 시설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저희가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주차 장비 교체라든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3억을 투입을 해서 탑승객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04년, 2005년에 여객청사 개항을 하면서 그 운영을 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가 잘 관리를 해서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제 교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주차장 확장 공사도 지금 그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지역의 14개 지방 공항 가운데 10개 공항이 적자 상태거든요. 뭐 이 가운데 여수공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적자 순위가 3위. 그러니까 약 한 5년 동안에 한 703억 4,900만 원의 단기순 손실액이 발생했다라는 이런 자료가 있는데 여수공항의 문제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여수공항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 고질적인 문제 어디에서 찾아봐야 될까요? 일단은 어쨌든 그 국회 발표도 어떤 뭐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아까 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주와 김포, 제주 대구공항을 제외하고는 4개 공항을 제외하고는 이제 적자라고 하셨고 나머지 공항이 이제 나머지 그 흑자이고 나머지 공항이 이제 적자인데요. 저희가 그 수익성을 따져서 공항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나머지 10개의 적자 공항 또 703억의 적자가 났다고 하는 여수공항 그럼 폐지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한국공항공사가 그 4개 공항에서 벌어들인 그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또 각 공항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공항이라는 게 또 네트워크 산업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공항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성보다는 이제 공공성 차원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여수공항에 그 여객청사의 운영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여객 처리 양이 270만 명입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300만 명을 처리한다고 하고 실제로 그 여객 이용료를 출발만 받지 않습니까? 4,000원. 단순 계산으로 해서 150만 명 곱하기 4,000원 하면 60억입니다. 그렇게 해도 꽉 채워도 이렇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공공성의 입장에서 그 이용객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활성화를 하면은 그거로 인해서 적자를 축소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공공성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뭐 경우는 다릅니다만은 이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노선을 늘리고 줄이고 대수를 몇 대 이제 배차를 할 것인지를 놓고 이제 시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그게 단행이 되는 건데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사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고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서 판단을 하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가요? 저희가 일단 운행하는 거는 항공사의 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수공항 운행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이제 항공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여수공항을 운영을 하는 거죠. 네. 그거에 따라서 항공사가 수요가 많게 되면은 또 항공 편수를 늘리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또 그 여객 이용료라든지 그런 수익이 좀 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항공사의 경제 논리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제 겪는 지역 공항의 이런 어려움들, 적자에 대한 원인 분석, 추가적인 수익 구조 개선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경제 논리로만 잣대를 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회나 관계기관, 전남도 이제 여수시 같은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첫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100만 정도의 인구들이 불편하지 않을 권리 이거 지켜주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희가 이럴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동부권에 있는 지금 책임 있는 뭐 국회의원, 시장, 뭐 의회 뭐 이런 데서 지금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년에 지금 정원박람회 하겠다 하고 2026년에 여수 선박람회 하겠다 하는데 공항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박람회 국제 행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시민들이나 뭐 단체들이 나서는 문제 뭐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거 정치권과 행정이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에 지금 여수공항에서 이제 제주항공이 이제 철수한 것들을 계기로 해서 이 기존에 지금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들이 철수하지 않도록 하고 또 새로운 항공사들이 여수에 취항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공항버스가 없으니까 엄청 지금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하거든요. 우리 그 시티투어 버스 1년에 한 대당 5억 정도 지원을 하는데요. 그 세 대 하면 15억 지원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항버스도 그렇게 지원해서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죠. 그다음에 시내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자를 다 시에서 보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도 여수공항으로 노선 늘려주고 이 배차를 늘려주고 이런 기능들을 사실은 지금 행정이나 정치권이 해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좀 요구된다. 또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그것을 요구를 해 나가고 그럴 예정입니다. 예, 지자체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이승 교수님 어떻습니까? 수익 구조를 위한 대안은 사실 많이들 노력을 해왔었고요. 저희가 효과도 봤었지 않습니까? 2020년에 하이에어, 제주항공, 그다음에 진에어가 취항하면서 100만 병이 돌파를 했단 말이죠. 올해 9월 달까지만 해도 그렇고요. 결국에 LCC가 취항을 하고 나서 여행객 선택의 폭이 분명히 넓어진 건 있었고요. 이용객도 분명히 증가를 갖다 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뒷받침이 뭐 있기도 했었죠. 앞에 공항장님께서도 이제 공공의 영역을 갖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항공운송 사업은 전력이나 수도나 통신 같은 그런 국민의 기본 생활권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항공사 허가만 내주고 각자 도생하세요 하는 뭐 이런 그 시장 논리에만 좀 맡긴다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공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그 지자체에 한번 하고 있는 걸 한번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아, 예, 좋습니다. 예. 강원도의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 강원에 운항 장려금을 60억을 지원을 했고 이를 통해서 타 시도민 그 공항 이용객에게 1년 내내 왕복 2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 항공사죠 에어로케이의 그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재산세 환급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접근 교통망 관련해서 그 공항 직행버스라든지 공항 기점의 관광 셔틀버스 등과 같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제가 저희하고 여건이 좀 비슷한 울산을 좀 예를 들어보면은 울산공항에 그 통과하는 그 시내버스가 30편 정도가 됩니다. 네. 그 시외버스, 리무진 버스가 한 대가 있고요. 좌석 버스가 또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그 지자체의 그 노력이 좀 아쉽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여수공항 같은 경우는 적자 1위 공항이 바로 무안공항 아니겠습니까? 이제 무안공항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제 지원의 형평성이 어긋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무안공항에 그 작년에 이제 도비 945억 원을 들여서 무안공항 진입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가 끝났고요. 또 이제 내년에는 이제 무안공항 활주로가 3.2km로 연장이 됩니다. 공사가 이제 내년에 완료되고 또 이제 무안공항에 이 고속철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호남 고속철도 연계 2단계 사업으로 2025년에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흑산도 공항까지 지금 한다는 게 이제 전남도의 입장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안공항은 지금 소위 그 만년 적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애초에 이제 15년 전에 무안공항을 만들 때 사실 무안공항은 이제 물류 거점 공항 개념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전남도도 무안공항은 여객은 없다 이런 것을 이미 인정을 하고 물류 중심으로 가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물류가 무안공항까지 들어와서 또는 무안공항까지 가기 위한 육상 이 물류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 공항이 지금 활성화가 어려운 거거든요. 당연히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여수 전남도가 그러니까 전남도의 전체 경쟁력을 살리고 남해안 시대의 전남도가 남해안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 전남 동부권이 가지고 있는 이 경쟁력을 어떻게 전남 발전에 이렇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전략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전략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공항이라든가 또는 이제 항만이라든가 뭐 이런 기능들인데 예, 이런 부분에서 지금 너무 그 서남권 올인 정책 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여수공항이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사실 여수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승격을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이 여객 수요라든가 앞으로 잠재력이라는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사실은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런 건데 원래 여수공항이 국제공항이 되고 무안공항이 국내 공항이 돼야지 맞는 것입니다. 위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뭐 지금 이제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여수공항이 국제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그런 국제공항의 기능을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전남 경쟁력, 전남 관광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여수공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이런 이제 고민들이 좀 전략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여수공항과 이제 무안공항이 사실 같은 도 전라남 도에 있는 양대 공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방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더없이 좋을 방법일 것 같은데요. 하겠죠. 예,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남해안에 있는 공항은 이제 여수공항과 사천공항이 이렇게 있는데 사천공항은 사실 저희 여수공항하고 조금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 무안공항은 지난 3년간의 통계를 보면은 거의가 다 아웃바운드입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의 해외 이동의 경로로 많이 이용을 됐던 거죠. 네. 통계로 보면은 전부 그러니까 무안 제주 혹은 무안에서 해외로 나가는 그런 비행편들이었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지역민의 그 여가 향유를 위해서 다양한 교통편이 뭐 제공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국외 여행도 뭐 필요하지만 지역 경제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아웃바운드보다는 오는 인바운드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라남도의 주요 관광지 10을 좀 뽑아봤는데 여수, 순천, 구례를 통하는 이 전라선축이 작년에 2021년도에 전체의 81.2%였습니다. 목포는 죄송하지만 6%에 사실 불과하고요. 그러면 이 남해안 중심축의 관광은 어쩌면 이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순천, 구례로 이어지는 이 전라선축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자본의 역의 유출이냐, 그다음에 역내 유입이냐 여기에 관점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더 여수공항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종호 공항장께서도 뭐 동의하시는 내용인가요?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 한국공항공사 입장에서는 14개 공항이 잘 돼야죠. 다 잘 돼야 되고 또 이제 무안국제공항도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국제선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다른 그 지자체 아까도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 울산공항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그 항공사에 작년에 18억, 금년에 18억을 지원을 합니다. 예. 포항 경주공항이 작년에 14억인데 금년에 20억을 지원을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군산공항도 작년에 8억인데 금년에 13억 정도 지원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무한 여수공항에 지원하던 부분을 무한공항으로 지원을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지원금에 대한 파일을 좀 키워서 같이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의 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없는 건가요? 여수하고 순천, 광양시에서 각각 작년에 1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항공사에 1억을 지원을 했고요. 금년에도 이제 지난번에 저희 활성화 협의회에서 네. 말씀을 드려서 이제 금년에는 1억 5천을 이제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폭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예. 이런 방안들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네요. 네네. 지금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여수공항의 국제선의 부정기 운항이 필요하다. 왜 여수공항에는 전남 동부권에는 이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내년 개최가 예정이 돼 있고 2026년도에는 세계섬 박람회가 개최가 예정이 돼 있고 또 COP 33을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들이 지금 활발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여수공항의 국제선이 부정기 운항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지역의 여론도 있고 이게 주장들도 있고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수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일단 광역당 하나의 국제공항을 두기로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사실 국제공항으로서의 필요성은 계속 주변 국가에서 요구를 해왔던 걸로 저는 압니다. 서울, 부산, 제주, 경주 이제 지겹다. 좀 다른 방문지를 좀 찾아달라. 네. 물론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여기 오기는 힘듭니다. 평창을 가자고 그랬더니 평양에 내려간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관광 목적지로는 아직 부족하지만 인근의 국가에서는 이제는 조금 더 색다른 곳으로의 공항을 요구를 갖다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그 요구에 저희도 또 대답을 갖다 해줘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무한공항도 중요하지만 여러 관광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여기가 먼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 거죠. 박혜성 이사장께서도 동감하시나요? 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인바운드 패턴이 주로 이제 서울, 제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의 여행사들도 지금 계속 한국의 새로운 관광지들을 이렇게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관광지의 가장 적지는 저는 여수와 전남 동부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한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수공항의 국제선을 취항을 못하게 하는 이런 방식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공항장님 말씀하셨지만 무한공항 지원하듯이 무한공항 지원한 10분의 1만 여수공항 지원해도 저는 여수공항 굉장히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여수공항이 이런 기존에 이제 국제선을 띄워본 경험도 있는 공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시급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은 없는데 이제 공항장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좀 순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수공항 활성화 위해서는 이제 이용객들의 불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이 주차장 문제 굉장히 지금 협소한 주차장이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앞으로 해결하실 건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저비항공사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더 주차장 때문에 불편을 겪으셨죠, 이용객들이.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160면을 확대를 했고 금년에도 4월달에 여수시의 지원을 받아서 75면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유료 주차장이 600면 정도가 있는데 만차가 되면은 그쪽으로 이제 유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보니까 간편 때문에 그런지 완전히 임시 주차장이 확실히 꽉 차는 그런 사례는 아직 없는데요. 네.
간편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 확장 관련해 가지고 그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설계 용역이 끝나면 내년에, 물론 이제 예산 작업은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내년에 그 400면 정도로 이제 확장할 수 있게끔 그 단계적으로 확장을 해서 그 기존에 이제 불편을 겪었던 그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을 우선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짧지 않은 시간 함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수공항은 동북권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최될 국제 행사와 포스트 코로나 관광 수요를 예상해 국제공항 승격이 검토되는 등 다양한 전략적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요새 이슈 토크쇼 뉴스 이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